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신청 02-2128-3388로 전화하셔서 상담을 원하시는 포트폴리오를 말씀해 주세요. 두 번째 게시판 참여 www.itomato.com 홈페이지에서 아자아자 종목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진단받고자 하는 종목을 관심 종목에 추가합니다. 종목명을 클릭하신 뒤 진단 탭에 들어가 토마토 종목 진단 신청을 누릅니다. 종목의 매수가 비중 내용을 남기시고 신청을 누르시면 상담 신청이 완료됩니다. 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다음은 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 게시판과 증권통에 올라온 종목들 진단하는 시간입니다. 첫 종목은요, 2655님이 문자로 남겨주셨습니다. ESV입니다. 17,000원에 매수하셔서 비중 22% 두고 있습니다. 네, ESV 오늘장 4.07% 빠지면서 16,5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한 달 전에 상장된 종목이죠. 현재 소폭으로 손실 중에 있는데요. ESV 같은 경우에는 드론 관련주입니다. 어제 2016년 드론쇼가 개최돼서 또 내일 막이 내려지는데요. 생각보다 그 영향을 받진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ESV를 좀 장기적으로 보셨는데요. 전망이 궁금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드론 사업에 대한 전망은 제가 볼 때는 다 누구나 좋다고 보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내에는 많이 있죠. 우리나라에 이제 드론을 띄울 수 있는 데가 사실은 많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드론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완구용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리고 TV에서 보면 많이 촬영도 하고 여러 가지 용도가 있는데 점점 그런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되면 더 좋지 않겠나. 상장 후 많이 빠졌던 게 다시 제자리 찾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보시면 제가 볼 때는 한 19,000원 선, 18,000원에서 19,000원에 한번 정리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만약에 조금 길게 본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손절은 한 15,000원 밑으로 빠지면 손절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ESV에 대해서는 좀 우리나라에선 드론 사업에 대해서 아직까지 규제가 있는 만큼 좀 단기적으로 활성화되기에는 좀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ESV는 좀 단기적으로 19,000원 정도까지 보셨고요. 손절가는 한 15,000원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진단해드리겠습니다. 동아 엘텍인데요. 2만 원에 매수하셔서 비중 25%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동아 엘텍 확인을 해보면요. 2.56% 빠진 19,000원에 오늘 마감이 됐습니다. 소폭 손실 구간에 있으신데요. 동아엘텍 같은 경우에 OLED 관련주죠. 최근 흐름이 좋았습니다. 동아엘텍 계속 보유하실 생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장기 목표가가 좀 궁금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장기 목표가 얼마까지 좀 보고 계신가요? 저는 다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 목표가를 말씀을 일단은 이게 지금 전고점을 한번 다시 왔다. OLED 관련돼서 이 기대감이 작년 초에도 있었습니다. 작년 초에 그래서 작년 한 2월, 3월 정도에 한 2만 원을 찍고 다시 이제 거의 10,000원 밑으로 빠졌다가 지금 거의 2배 다시 올라온 상황인데, 이거를 다시 2만 원대에 매수하셨다라는 거는 박스권을 뚫고 이 고점을 뚫고 나간다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OLED가 지금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수준은 없죠. 그래서 그 기대감은 이미 반영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이제 수익이 조금 나시거나 하면 반등 나올 때 좀 정리를 하셨다가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실 거면 조금 눌림목을 줘서 한 15,000원 선까지 밀린다라고 하면 그때 더 사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동아일텍에 대해서는 다소 보수적인 의견을 주셨는데요. 장기적으로 보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진단해드리겠습니다. 뽀야마미님이 게시판에 남겨주셨습니다. 네, BJF 리테일인데요. 178,000원에 매수하셔서 15% 비중 두고 있습니다. BJF 리테일 오늘장 0.94% 상승하면서 215,0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지금 수익 구간에 있으신데요. 오늘장에서 유통주들이 대부분 좀 전체적으로 소폭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BJF 리테일 전체적으로 우상향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종목은 계속 들고 가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수익 실현하고 나오는 게 좋을까요? 일단 BJF 리테일은 결국엔 지금 시장이 굉장히 많이 흔드는 시장이죠. 지금 최근에. 이런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농심이라든지 오뚜기 이런 식료품주들, 내수 관련주들이
어떻게 보면 뭐 엔화라든지 이런 거에 경쟁을 안 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주식이다. 그리고 최근에 백종원 도시락이 나오면서 뭐 해리 도시락 뭐 나오고 이런 거 나왔잖아요. 여기 근데 백종원 도시락 굉장히 잘 팔린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 안에 내부적으로 이제 결국에는 CU라는 편의점이 굉장히 지금 좀 나홀로 관련된 1인 가구 수혜주도 되면서 또 한 번에 또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삼았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이제 이거를 일본이랑 비교를 하는 채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일본의 그 편의점 사업이랑 우리나라 좀 다른 거는, 물론 일본은 굉장히 시골 그 마을 입구에도 편의점이 있을 정도의 편의점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국내는 이제 주로 이제 도심에 많이 몰려 있는데, 그래서 추가로 더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애널들이 쓴 레포트로 저를 봤는데, 사실은 거기는 거의 직영이 한 30에서 한 50% 가까이 됩니다. 근데 여기는 보면 우리나라는 거의 다 대부분 가맹점이죠, 직영점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수익 구조가 약간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만약에 지금 이거를 근데 그렇다고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좀 길게 보신다라고 하면 지금 정고점이 23만 8천 원인데 예, 지금 주봉으로 보면 되게 깔끔하게 잘 졌다가 기간 조정을 받고 지금 다시 올라와서 제자리 정도 찾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뭐 이 고점을 트라이해서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이 고점을 못 넘긴다라고 하면 좀 한번 정리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길게 보면 꺾일 때까지 들고 가도 괜찮은 주식이다. 뭐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 보면. 그래서 정고점 부근에서 한번 쉬지 않겠나. 그래서 한번 매도하셨다가 또 살 기회가 또 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BGF 리테일에 관해서는 좀 변동성이 있는 현재 장세인 만큼 경기 방어주의 메리트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신제품의 매출 증가도 부각이 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수익 실현 의견을 단기적으로 주셨는데요. 장기적으로 본다면 23만 원 정도 좀 고점을 넘긴다면 볼만하지만 단기적인 접근이 조금 더 유효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노루페인트 악몰라님이 게시판에 남겨주셨는데요. 17,200원에 매수하셔서 20%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노루페인트 오늘장 0.86% 떨어지면서 11,5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현재 손실 구간에 있으십니다. 다소 고점에서 잡으신 것 같은데 매수한 지는 꽤 되신 것 같습니다. 유가 관련해서 계속해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죠, 페인트주들. 근데 최근 유가가 좀 반등 흐름을 나타내면서 소폭으로 하락세를 보이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노루페인트는 좀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뭐 페인트 관련주들은 두 가지 이슈였습니다. 결국에는 건설주들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시멘트주라든지 결국에는 한샘 같은 그런 가구주들 올라갈 때 결국에는 이제 주택 공급에 대한 이제 신규 분양 물량들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 또 같이 엮여 있었고, 기름값도 유가의 하락으로 마진율의 개선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큰 이슈였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차트상으로 주봉을 쭉 보시면 결국에는 이 구간은 제가 지금 동그라미를 그리는 이 구간 같은 경우는 조금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이거는 이제 결국에는 약간 오버페이스였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색깔을 좀 있게 표시를 해드리면 결국엔 지금 이게 한번 오버슈팅한 가인데 이때 사셨어요. 그죠? 이 17,000원대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저점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만약에 추세적으로 이익이 개선돼서 좋아진다라고 해도 제가 볼 때는 15,000원을 좀 넘기긴 좀 어렵지 않겠나. 차라리 추가 매수를 하셔서 좀 더 매수 단가를 낮추시든가 아니면 좀 15,000원에서 손절 정도를 하고 나오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노루페인트에 대해서도 좀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바른손 ENA를 진단 요청하셨는데요. 4,420원에 매수하셔서 25%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바른손 ENA 오늘장 3.7% 떨어지면서 2,34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지금 관리 종목인데요. 작년 11월에 급등을 한 다음에 계속 주가가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손실이 꽤 있으셔서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 종목 좀 계속 들고 가도 괜찮을까요? 일단 이것도 게임주로 분류하시는 게 맞는데 사실은 바른손 ENA가 이게 지금 올라간 이유가 또 무슨 정치 테마로 엮여서 그것도 같이 올라갔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조금 너무 비싸게 사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길게 들고 가신다기보다는 한번 들어 올릴 때 한 3,000원 정도면 손절하고 나오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바른손 ENA 좀 반등 시 매도 관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연향도령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젠백스 테크놀로지입니다. 8,550원에 매수하셔서 50% 비중 두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는 바로 젠백스 테크놀로지가 2.06% 빠지면서 8,1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현재 손실 구간에 있는데요. 최근 떨어질 때 들어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모든 이평선 다 이탈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젠백스 테크놀로지도 진단을 해주시죠. 일단 뭐 젠백스라든지 젠백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에 이제 의학 관련된 것들이랑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이제 유통업체들을 통해서 삼성제약의 뭐 제품들을 판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지금 돈을 만들기 위한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차트상으로 보시면 굉장히 지금 많이 급하게 올라왔다가 지금 급하게 또 빠졌죠. 한 절반 정도 되돌림 정도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뭐 3,000원대부터 시작한 게 뭐 16,000원까지 갔다가 다시 9,000원, 8,000원대 지금 온 거기 때문에 한 절반 상승을 되돌려둔 상황인데 사실은 지금 또 다시 한번 또 뭐 얘기가 좀 나오고 있지만 젠백스나 젠백스 테크놀로지 가장 큰 문제점은 결국에는 물량 부담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자금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CB라든지 BW 이런 것들을 발행했던 물량들이 여전히 조금 압박을 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뭐 나쁘게 보진 않고 이게 만약에 지금 7,000원 밑으로 깨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다시 반등은 충분히 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목표가는 한 12,000원 정도 선으로 잡으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쪽 최근에 이쪽은 약간 오버 페이스 된 것 같고요. 이쪽에 한 12,000원 정도 선에서 한번 빠져나오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게시판 것도 증권통에 올라온 종목들 진단해드렸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차장님의 투자 전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중소형주 쪽보다는 좀 대형주 쪽으로 매기가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낙폭과대주 쪽으로도 계속해서 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시장 전망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지금 지수를 돌려야 되는 상황에서 지수를 올릴 수 있는 대형주들이 없다. 부재한 상황이다. 현대차도 안 좋고 기아차도 안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삼성전자 또한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 그러니까 지금 오늘 1,900 정도를 넘어서 끝났는데 이 포인트를 올리기 위해서는 그러면 나머지 대형주들 중에서 그나마 좀 돌아설 수 있는 대형주들을 사는 모습이 좀 보여주고 있고 그 매수의 주체는 결국에 기관이었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은 지금 38일째 팔다가 어제 잠깐 조금 사고 오늘 또 많이 파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엔 지금 기관들의 돈으로 지금 약간 지수를 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엔 지금 유가가 지금 결국엔 가장 큰 이슈라고 이제 지난번에 나와서도 말씀드렸는데 어젯밤에 굉장히 WTI라든지 브렌트유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면서 4% 이상 상승하면서 시장 자체는 좋았는데 국내 시장 오히려 빠져 시작했다가 물량 부담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도 때문에 좀 많이 빠졌다가 후반에 좀 힘을 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오히려 좀 매수로 돌아서면서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좀 더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유가 반등에 따른 대형주의 순환매 장세는 이어질 걸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 만약에 대형주를 산다라고 하면 어떤 종목을 사야 될 것인가라는 게 고민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 하나가 안 나왔는데 삼성물산이 가장 전 탑픽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포스코 그다음에 두산인프라코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해운주는 좀 PBR로는 좀 부담이 있고요. 포스코랑 두산인프라코 같은 경우는 여전히 PBR로는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에 있다. 그다음에 철강 가격이라든지 중국이 철강을 생산량을 좀 줄인다라고 하면서 가격적으로 지금 영업이익 좋아질 수 있고 구조조정도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라고 봤을 때 포스코도 좀 매력적인 가격대에 있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추세적인 상승보다는 단기 반등 정도를 노리고 들어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두산인프라코어도 결국에는 이제 공작 사업부 관련된 매각 이런 것들 이슈가 이제 마무리되면서 두산그룹 구조조정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된다라고 했을 때 좀 그동안 이제 공매도라든지 이런 거 있었던 것들의 대차 상환들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는 좀 반등이 나오지 않겠나 그래서 한 4,000원대에 있는데 지금 한 6,000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한번 나오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은 어차피 여전히 성장 가능성이라든지 삼성의 지주회사 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쪽은 추가적으로 계속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한 3종목 정도를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면 미용 시장 제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시장이 좀 어려울 때는 이런 내수 관련된 것들을 위주로 좀 많이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뭐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뭐 추천을 했을 때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를 추천을 했는데 뭐 메디톡스라든지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휴메딕스 관련된 안면 미용 시장의 성장, 어차피 올해도 30% 이상씩 성장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좀 유념하셔서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제약주라든지 전기차, 뭐 제약바이오나 전기차 관련주들은 뭐 단기 조정이 조금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뭐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 많이 밀렸는데 제가 볼 땐 좀 쉬었다 가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쉬었다 갈 때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매수 타이밍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춘절 관련돼서 화장품 관련주들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화장품을 조금 더 길게 본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엔 바이오랜드나 한국콜마, 코스맥스 원료를 만드는 회사들이나 아니면 ODM, OEM을 주로 하는 회사들, 이 세 회사의 공통점은 다 중국에 공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럼 결국엔 중국 로컬 업체들이 만드는 브랜드들도 생산해 줄 수 있고, 그다음에 원료를 납품할 수 있다는 점에서 롱통으로 봐도 괜찮은 종목들이라고 고른 종목이니까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차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제시한 시장 전략 참고하시면서 또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투자 판단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